네, 반갑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폐장이 됐는데, 야,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도 보시면 더 하락이죠. 그 다음에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거리까지 한 보따리 또 하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코스피가 1.9%, 코스닥이 1.9%, 네, 둘 다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빠진 이유가 뭐가 있지 싶을 정도로, 네, 조금 많이 내려간 모습인데, 자, 오늘 하락의 주범은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의 매도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부담을 좀 줬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투자가 그동안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팔아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물량이 다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까지 팔아먹는다? 야, 이거는 조금 얘네들도 손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오늘까지 해서 팔아먹는 모습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낙폭을 키워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은 좀 부담스럽게 끝난 것 같습니다. 1300억이 이탈이 되면서 1236포인트로 마무리됐고요.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제법 많이 하락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시청 상위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배터리 관련주들은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 쪽이 분위기가 좀 반등 쪽으로 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 수밖에 없겠고요. 새해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보시면은요, 오늘 종가가 저가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오늘 쭉 떨어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된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저점이 잡히긴 했었어요. 근데 잡지 못하고 마지막에 훨씬 더 많이 밀어내는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2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된 모습이었고요. 저점 지지라인 때는 일단 2247포인트 정도 예상이 좀 됐었고, 오후에 넘어서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2260이라든지 이렇게 끝났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점 라인 때 그냥 그대로 이탈돼서 네, 진행된 모습이고요. 아침에 워낙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침부터 많이 쏟아진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넘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시장 둘 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다지 썩 좋지 않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냥 하락 추세를 그대로 연결해 나가는 모습이라서 이번에 12월 반등도 이것도 실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 쉬운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된다라면은 추세가 뭐 650이든 더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은 1월 효과를 통해서 지수가 이제 이 위쪽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650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 670포인트 정도 이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이 좀 나가줘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회된 숄더를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탈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떨어지면서 역회된 숄더고 네, 뭐고 간에 일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 자, 좋아, 하루 이틀 정도 내려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바로 반등 나가서 올려주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추세가 완전히 뭐 끝났다거나 그런 형태를 보여지는 않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고평가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지금은 기술주라든지 또는 이 테슬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악재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좋더라도 일단은 올라가려면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먼저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5,600억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뭐 보험이나 연기금 이런데 사모펀드 좀 팔아먹은 거 있지만은 다른 쪽에서 방어는 좀 됐어요. 근데 5,600억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일별 현황에서 봤을 때 어제도 제법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최근에 매수한 부분들 보게 되시면은 지금 27일날 9,000억이고요 26일날 4,000억, 그 다음에 22일날 1조 원을 매수하면서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물량을 전부 다 덜어내지 않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뭐 배당을 통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든 아니면 뭘 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매수를 한 물량들을 다 쏟아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빠질 수도 있는 더 매도를 많이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요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본다라면 매수를 많이 해놓고 조금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수만 떨구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때 3천억, 오늘은 1,400억, 매도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관여를 안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적은 수량의 물량을 가지고서 이 타겟팅된, 즉 시총 상위 종목들만 패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걔네들이 내려가면 지수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오늘 수급의 중요한 포인트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키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환시켜 줄 것인가와 그 다음에 금융투자 입장에서 이제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도 다 팔아먹었다고 한다라면 이 부분이 이제 매도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다시 매수를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는 기존에 이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더 팔아먹을 게 남았어 해가지고 새해부터 또 팔아먹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힘들겠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라면 뭐 금융투자가 열심히 던져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 놓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할래 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조금 얄미운 상황이 된 것 같고, 금융투자가 이렇게 집어던지는 것은 그다지 썩 우리한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요, 전부 다 파랭입니다. 다 푸르둥둥한 모습이고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조금씩 더 빠지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어요. 뭐 들락날락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오늘 추가적인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배당락에 대한 부분만 딱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의 어떤 주가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는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배당락 말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그대로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2% 하락했고요. 오늘 하이닉스 마찬가지, 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등등 뭐 전부 다 빠졌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뚝 떨어지면서 아래쪽 지지선까지 한 방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오기가 쉽긴 한데, 반등을 돌리는 포인트가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월 첫날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이 있다가 다 깎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라 좀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올라간다 해가지고 매수 들어갔다가 와장창 깨져버리는 모습이라서 지금 보면 크래프톤 같은 거 마이너스 전환됐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17%에서 끝나버린 상태. 즉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짜증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코스닥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가 지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HLB 시총 상위 종목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쭉 밀려버렸잖아요. 오늘 장중에 12%까지 올라갔는데 5.8%를 마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에라 던져버리자라는 식의 느낌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도 다 떨어져 내려갔죠. 오히려 CJ ENM 같은 경우 오늘 2.6% 올라가면서 뭐 엔터주들의 어떤 명맥을 좀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 엔터도 오늘 반등세 있었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개별주들 모양도 한번 볼게요. 진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신스틸,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인데, 그 외에는 지금 뚝 떨어져 있어요. 오늘 아이윈 플러스라는 종목과 넷마블, 제일파마홀딩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대부시스터즈까지 해서 10% 정도 올라간 종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어떤 강력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은 별로 없고, 그런 종목들마저도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상승 효과가 반감된 듯한 느낌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상승은 1%밖에 안 됩니다. 300위권에 있는 거 1%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하락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세원 ENC가 14%대, 여기도 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크게 내려간 모습 없었습니다만 골고루 하락했죠. 골고루 떨어지면서 오늘 낙폭의 하단폭을 4.6%,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6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제법 많은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도 범위로 많이 내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2에서 3% 정도는 기본으로 오늘 빠져 있을 것이다. 조금 네, 무리했다 싶으면 4% 정도까지 빠져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뭐 종목들이 4% 정도까지 하락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각오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계좌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좌 손실률만 오늘 4%대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한 2% 나왔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정도. 어제 조금 네, 선방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와드르르 무너진 형태의 모습이라서 조금 오늘은 네, 계좌 상황이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2% 정도대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선방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으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내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2에서 4% 정도 범위가 오늘의 시장 계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냥 오늘도 잘 버텼어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희망적인 건데 내일 이제 우리는 이제 폐장이 됐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새해에는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죠. 매매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고버스, 인버스 이쪽 하락 쪽으로 계속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 것들은 물량이 작습니다. 자, 매도는 오늘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다 갖다 집어넣어줬어요.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엄청나게 해드린 부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제법 많은 물량들이 매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가 그 부분들을 대부분 담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당을 집어던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자체를 집어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잡아서 다 집어던지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또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모양새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은요, 삼성전자 같이 팔았고요. 포스코홀딩스 등등등 시총 상위 조건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좀 진행된 모습이었고요. 고퍼스 매수는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월 초에도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자, 지금 1월달 넘어가게 되면 1월 12일인가가 지금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서 진행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만기가 일단은 남아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자, 1월 초반부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물가지표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거는 일단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시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를 끌고 들어올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에 많이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지수 쪽에만 관여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종목을 많이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관 쪽, 금융투자 쪽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금융투자 쪽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만 보면 얘네들이 일단은 배당락에 대한 그런 매도를 조금 이어갔다 정도로만 해석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수 반등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을 나쁘게 보고서 그냥 다 집어던지려는 속셈이었다 라고 한다라면 여기선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12월 시장이 월봉상에서 조금 안 좋게 마무리되면서 네,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 진행이 좀 됐는데, 자, 현재 위치에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또는 살짝씩 올려주거나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를 만들어가는 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니까 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또 지저분한 모습, 공포스러운 모습 나타나고, 또 올려주면서 또 희망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이번에는 또 올라갈 때 보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막 한 달 넘게씩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또 다른 기회를 좀 잡아서 대응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올해는 끝났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이제 툴툴 털고 네. 새해에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대응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폐장을 했고, 또, 뭐, 시장이 이제 우리에게는 당장은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알려드리면, 원래는 오늘 저녁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이지만, 오늘은 폐장을 한 관계로 무료 방송이 없고요. 자, 1월 2일, 월요일 날은 시무식 때문에 10시에 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부터 무료 방송인데 이 무료 방송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저를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만나게 되실 때는 뭘 언제 보셔야 되냐면 1월 2일 월요일 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무료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방송이 없으니까 푹 쉬시면 되는 거고요. 연휴 동안에는 제가 또 네,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심심치 않게 컨텐츠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그런 포기는 절대 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 동안에는 여러분들 이제 계좌 덮어놓고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즐기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뭐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인사드리고요. 제대로 된 이제 시장 포인트들은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네, 그렇게 연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